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 말씀드립니다. 음, 금요일에는 이제 반전 시도가 있었죠. 네, 반전 시도가 있었지만은 그 반전이 올렸다가 좀 둔화되면서 아주 말끔하게 좋은 모습으로만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해서 급락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패턴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분 차트인데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플로우를 그 주도를 했던 그 창구에서 또다시 이제 순매수로 마무리를 지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의미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지금 단기적인 이 주가 등락은 물론 어떤 일개 창구나 또 다른 창구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질 수는 있는데, 자,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할 뿐이고, 기본적으로 이어플로우가 가처분 소송 건에 대한 연기를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아직까지 꺾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추세는 살아 있단 말이죠. 단기적인 수급은 창구의 동향에 따라서 등락이 거듭이 되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저우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 매매 잘하셔서 대박도 내보시고요.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플로우가 긴급한 재료들이 갑작스럽게 항상 등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 제가 장중에 긴급 매매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도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고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케어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빈살만 투자라든가 매드트로닉 인수한다든가 유한양행이 이어플로우로 인수한다든가 뭐 블로카 캐피탈에 매수하라는 그런 보고서, 이런 건이라든가 상당히 우호적인 재료들이 사실 나왔죠.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블루 건의 모멘텀, 그죠? 블루 건의 모멘텀. 네, 요거 하나가 나온 거고, 그리고 블로카 캐피탈 건하고 이것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처분 신청이 연기가 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주로 KB증권에서 매수를 주도했다가 얘네들이 다 팔고 나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KB 아닌 다른 쪽에서 주도를 해서 다시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주포가 꼭 그 변화 없이 한쪽만 주포가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쪽에서 돈 있는 세력들이 더 끌어당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이 KB에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죠. 근데 이 KB에서 다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다시 입지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금요일장에서 KB 창구 동향을 보면 17만 주가 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7만 주가 또 들어왔어요. 지금 요거를 다시 보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하루 동안 KB증권에서는 아침에 들락날락 하다가 계속 순매수를 했어요. 순매수를 했다가 뭐 매도하고 뭐 이런 그 얌체 짓을 한 건 아니고요. 끝까지 순매수를 유지를 해서 17만 주 정도를 다시 순매수를 했다는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별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KB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매수했다가 물량을 털어냈다가 다시 또 매수하는, 그러면서 또 한 번 작업을 걸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주도 창구가 사겠다고 들어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KB에서 매수를 했다가 다시 또 물량을 털어버리는 그런 매매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하는 것이고, 금요일장에서는 여하튼 17만 주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다시 끌어당기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신한금투, 요 창고에서 한 14만 주 정도 순매도가 나온 거, 그 정도가 일단 눈에 띄고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주도를 했던 KB에서 다시 사서 다시 끌어당기겠다는 의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두 번째 경우 KB가 아닌 다른 쪽에서 주도를 할 수도 있죠. 이쪽이 나와도 좋고 다시 KB에서 주도를 해서 주가를 끌고 나가면 좋습니다. 우리 뭐 주주 입장에서는 어떤 주체이든 간에 주가만 끌어당겨서 다시 힘을 좀 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잘 체킹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번에 그 가처분 건의 그 연기, 그래서 유럽 매출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건, 자, 요 건은 일단 우리가 주가를 좀 더 올렸던 요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재료가 나오긴 했지만, 그죠? 여하튼 뭐 유럽 매출에서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처분 신청건이 이제 연기가 되면서 그 건이 모멘텀이 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우리가 호재가 없느냐? 호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M&A 건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이제 기사로 아마 확인을 많이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사 건을 보여드리면 뭐 이거죠. 이거 인슐렛 분쟁이 역전돼서 결국 이어플로우의 M&A 건의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그 4월 22일 날 나왔던 재료를 보면은, 여러분 여하튼 자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추가 자금 조달을 할 필요성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자금 조달이라는 거는 결국 증자나 또는 주주 배정 유상 증자나 또는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나 아니면 이제 FI를 끌어당겨서 이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요거고요. 아니면 뭐 Cb나 BW 발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주가를 한참 띄워놓고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꼭 그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는 증자나 CB 발행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회복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결국 이 자금 조달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플로우 입장에서는 주가 관리를 좀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건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금 조달하고 뭐 증자하면은 주가가 밀리지 않겠느냐,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그건 아니고요. 결국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가를 위쪽으로 띄워서 주가를 고공권에서 좀 안정되게 만드는 그런 건의 노력, 이런 것들이 이어플로우 측에 의해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아직까지 그 피소된 건의 소송은 끝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그 피소권은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는 부담이 되고는 있기 때문에 이 건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에요. 뭐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번에 1차, 2차 가처분 소송 연기권의 재료가 나오면서, 공시가 나오면서 일단 숨통이 트인 거예요. 이렇게 숨통이 트인 상태에서 이제 M&A 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또 주가는 랠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슐렛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어플로우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본다면은 결국 이어플로우도 미래 뭐 잘 나간다면 인슐렛을 뭐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슐렛의 시총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자 보시면 인슐렛의 시총 자체가 최근 기준으로 120억 달러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이게 한 15조 정도 되죠. 15조 정도 됩니다. 원화로 이제 따지면. 그러니까 15조 원 정도로 인슐렛이 거래되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술력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이어플로우의 시총은 얼마예요? 이어플로우의 시총은 이제 겨우 3,650억이에요. 3,650억. 15조짜리 인슐렛에 비해서 50분의 1 정도의 시총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인슐렛과 비교할 때 물론 우리가 인슐렛이 그 큼지막한 기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50분의 1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겠냐는 거죠. 이어플로우가 너무 박하게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되겠고,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결국 인슐렛에 의해서 피소되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개 매수나 양수를 하려고 했던 매드트로닉의 그 가격 3만 원대, 이 정도까지는, 근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이제 12,000원까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시도를 할 개연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은, 주가는 꿈을 갖고 있을 때 크게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어플로우 입장에서는
M&A라는 큰 줄기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기대로 지금이 크게 날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M&A가 성사가 되면 그때는 꺾이죠,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만일 이어플로우가 자금이 좀 필요하다 하더라도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그 증자라든가 이런 건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고공권에서 주가를 만들어 놓고 버텨야 될 거예요. 그래야 증자가 성공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절대 그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는 증자는 성공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그 M&A 건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충분히 살아있는 거, 이게 제1의 이어플로우가 더 날아가기 위한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 KB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이쪽 창구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고, 혹시 KB가 아니라 다른 쪽 창구에서 주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어플로우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이런 건에 대한 소식이나 재료를 바로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아주 핫한 재료가 갑자기 나오면서 시세가 변할 경우가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타이밍을 놓치지 마셔야 되겠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어플로우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 꼭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이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그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자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